자, 그런데 만약 이제 이와 같은 협상이 제대로 안 되고 그 다음에 재무장 재반입 이 문제가 제대로 클리어가 안 됐을 경우에 자, 우리 한국 사회 내에서는 엄청나게 그 이제 자위적 핵무장을 해야 된다 그런 여론이 빗발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러니까 예컨대 북한은 지금 자 손에 20개 60개 이런 핵무기를 들고 있고 그 다음에 계속 미사일도 쏴대고 그런데 전혀 지금 현재 우리 한국은 대책도 없고 저 자위적 핵무장 여론이 고조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아까 68% 이제 지지를 했다 그런 얘기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위적 만약 핵무장을 했을 경우에 어떤 그럼 우리가 비난이나 불이익 그런 걸로부터 노출될 수밖에 없는가 이런 거를 우리가 냉철하게 지금 객관적으로 짚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상되는 미국으로부터의 비난이나 불이익, 국제사회로부터의 비난이나 불이익 이런 걸 보면 먼저 자, 국제사회는 그럴 겁니다. 한반도 비핵화 일관된 정책은 너희들이 위배를 했다. 뭐 아까 할 얘기는 많은데 자, 일단 그렇게 얘기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한미동맹 여기에 대해서 뭐 굉장히 아까 얘기했죠. 미국 조야에서는 절대로 그 한국의 자위적 핵무장 이거는 사실은 이거는 지금 NPT 정신을 그대로 위배하는 겁니다. 자위적 핵무장을 했을 경우에 자, 그러면서 이제 반대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미국이 반대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자, 이럴 경우에 한미동맹이 이제 파행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따르는 것이 경제 제재나 외교적인 고립 이런 것들이 따를 거고. 그 다음에 동아시아 핵 확산 우려, 그 다음에 통일 한국 이상, 자, 젠틀한 그 대한민국 유니파이 코리아, 이런 그 모습을 그렸는데, 자, 이게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될 거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또 우리가 이제 국제시장에서 자 이제 원자로를 지금 24기 뭐 23기를 지금 돌리고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핵물질을 이제 국제사회부터 우리가 조달해야 되는데 자 이런 것들도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우라늄이나 플루토늄 이런 걸 몰래 반입을 했을 경우에 이거는 NPT 규정 위반이고 그 다음에 또 이럴 경우에 NSG 예컨대 자 우리가 핵무장을 했을 경우에 NSG Nuclear Supplier Group 여기서 이제 핵 연료 공급을 중단할 경우에 우리의 원자력 그 가동에도 엄청난 지장을 초래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이제 NPT를 탈퇴를 해서 북한처럼 자위장을 핵무장을 한다. 북한처럼 이런 것들은 그 채택하기 어려운 대안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paradoxically 역설적으로 자위적 핵무장에 대한 국내 여론이 고조된다. 이런 건 대단히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국제사회는 한국에서 자, 정부는 핵무장을 결단하라 이러면서 계속 이런 시위를 할 경우에 쟤들 왜 저러지? 가만 보니까 일리가 있네. 북한은 자 이렇게 들고 저렇게 설치고 쟤들은 없어서 지금 저렇게 불안에 떨면서 자 하자는데 일리가 있겠는데 뭐 이런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그러니까 북한 비핵화 협상할든지 아니면은 대중 대미 이 핵 외교에서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또 미국한테도 이거 뭐 가만 놔두면 쟤들 자위적 핵무장은 더 골치 아프겠는데 이러면서 이제 전술핵 재배립 하는 게 낫겠는데 뭐 이렇게 또 압력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앞으로 향후 한국 정부는 자 우리가 지난번에 그 비핵화 공동선언에서 모두 그 농축 재처리 시설 안 갖겠다고 전부 다 우리가 국제사회되고 선언을 했는데 자, 이거는 뭔가 좀 잘못됐다. 그러니까 지금 NPT 회원국으로서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우리 고유의 권한이다. 이거는 평화적 핵주권, Peaceful Nuclear Sovereignty 해서 이거는 산업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농축 재처리 권한. 이거는 반드시 우리가 보유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자기 정부는 이런 데에도 관심을 갖길 바랍니다. 자, 결론적으로 첫째, 한국 정부는 북한 핵 문제의 본질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한 다음에 대응책을 모색하자. 앞으로 미국 정부와 2개 채널에서 협상을 하자. 그러니까 그 얘기는 먼저 북한 비핵화 관련해서 어떻게 비핵화를 유도할까 이 채널에서도 우리가 가동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핵무장한 북한의 위협 어떻게 한반도 안보를 지켜낼까 이거는
그야말로 그 안보 차원에서, 그러니까 주한미군 사령관하고 연합군 사령관하고 대한민국 국군 통수권자하고, 자, 이거는 이제 우리 순수 한반도 안보를 생각하는 차원에서 북한의 핵무장 그 위협에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자, 전술핵을 재반해야 된다. 이런 두 개의 채널을 우리가 돌려야 된다. 투 트랙 어프로치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자, 두 번째는 미 역대 그 정부들, 자, 아까 클린턴, 그 다음에 부시, 오바마, 트럼프에 이르기까지, 자, 4차례에 걸쳐서 뉴클리어 파스처 리뷰 핵태세 검토 보고서를 이제 만들었는데, 거기에 따르면은 전술핵 재배치 문제, 우리 입장에서 재반입 문제, 이거는 항상 적극적으로 검토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특히 그 오바마 당시 때는 전술핵 재발의 긍정적 검토라고, 그 다음에 2014년 국방부 수권법안,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여기서 전술핵 재발을 제기했다. 아까 상세하게 제가 여러분에게 전부 설명을 했는데, 자, 이런 사실을 우리가 또 트럼프 정부도 핵무기 역할을 강조를 하고 전술핵 재발을 강조를 했다. 이런 입장에서 객관적인, 저 미국의 핵정책입니다. 미국의 핵정책을, NPR에 나와 있는 미국의 핵정책을 객관적으로 우리가 자 살펴볼 때, 만약 한국 정부가 재반입을 요청할 경우에 미국은 이 재배치 문제를 지금 현재 북한의 핵무장, 그 다음에 핵미사일 위협,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적극 검토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네 번째는 박근혜 정부가 오바마 정부 그 2014 전술핵 재반입 검토 시에 전혀 대응을 하지 않았다. 이거는 엄청나게 큰 실책이었다 하는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한국 정부는 대미 전술핵 재배치 협상, 이때 이것을 촉구를 하되, 이제 B-61 중력탄도 우리한테 좀 보내주고, 그 다음에 투발 항공기 이런 것도 이제 데몬스트레이서 우리 협의하자, 이런 걸 우리가 협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한국 정부는 미국에 대해서 핵 확장 억제 강화 이거를 지속적으로 촉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전술핵 재반입뿐만 아니고 핵 확장 억제 이것도 관심을 기울여 달라, 이런 얘기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만약 미국이 전술핵 재반입을 거부할 경우에 자위적 핵무장 여론, 이거를 계속 확산되는 것을 이제 바람직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위적 핵무장론이 이게 국내 여론이 확산될 경우에 전술핵 재반입 그 입장을 강화시키는 그런 요인이 된다, 이제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미 전술핵 한국 재반입 될 경우에 이것은 전부 미 핵정책 고려 시 가용한 선택이다, 이런 거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이 재배치 문제는 한국 입장이 무엇보다도 결정적이다. 미국보다도 오히려 한국 입장이 더 결정적이다. 이런 거를 객관적인 그 추이를 볼 때 알아야 됩니다. 자, 문재인이의 안보 가정교사 문정인이는 한국 입장이 이래도 미국이 움직이지 않을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 그 길고 짧은 건 해봐야 됩니다. 근데 여태까지 객관적인 팩, NPR 이런 걸 전부 지금 제가 4개 그 정부의 NPR을 전부 다 소개를 했는데, 여기에 따르면은 객관적으로 얼마든지 지금 현재 가능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전술핵 재반에 그 반대하는 여론도, 지금 현재 국내에서 지금 그런 세력들이 많은데, 자, 전술핵 무조건 반대하면서, 야, 비핵화 뭐 이런 정신에 위배된다 이러면서 그 헛소리들 하는데, 자, 이거는 그러면 북한이 이렇게 지금 20개에서 60개의 핵무기를 들고 이렇게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대로 지금 현재 한국 안보 취약성, 일방적인 취약성, 이걸 그대로 유지하자는 그런 얘기냐. 엄청난 그 무책임한 주장이다. 예,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만약 이제 차기 정부에서 이 문제를 미국과 협상을 할 경우에 한미는 이 전술핵 재반입, 전술핵 재배치 이 관련해서 이제 앞으로 협상을 할 때, 대미 협상, 그 다음에 전술핵 그 반입 결정,
이런 것 자체는 앞으로 전부 NCND로 돌려야 된다. 그러니까 NCND는 neither confirm nor deny policy인데, 자,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아. 이스라엘의 지금 핵정책 같죠. 야, 너도 핵 가지고 있지. 어느 누구 공식적으로는 전혀 얘기도 안 하고 부인도 안 하고 뭐 이러면서 핵 보유를 하고 있는 것처럼 대단히 센시티브하기 때문에 앞으로 한미 간에 자, 이 문제는 최고위층끼리 자 합의가 되면 모든 협상과 또 관련된 결정, 여기에 부속되는 조치 이런 것들은 당분간 계속 NCND로 돌려야 된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외에도 이제 독일 통일 관련해서 여태까지 했던 걸 쭉 한번 여러분이 소개를 하는데, 자, 관심 있는 분들은 다시 한번 환기해 주시고, 독일 문제 연구소를 치시면은, 자, 이와 같은 내용들이 전부 다,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까지 장시간 뭐 여러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딱딱한 얘기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저는 이 문제가 우리 국가의 그 안보, 특히 그 사활을 거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자, 그 밑에다 영어로 전부 다 써놓고 해서, 혹시나 또 이 국제사회에서 이 관심 있는 분들이, 제 의견을 공유하고 싶고,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이 이제 했다는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그 나토 핵공유 문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미국의 전술기 나토 5개국, 그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이태리, 터키에 이제 배비되어 있는데, 지금 한 150개에서 200개 가까이 있다고 하는데, 자, 이 실태에 대해서 나토에서는 어떻게 그 나토 뉴클리어 쉐어링 핵 공유를 하고 있는지 여기 대해서 상세히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우리 한반도 이제 전술핵 재반입 관련해서 미국과의 그 어떤 협상을 할 경우에도 이제 참고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그걸 담고, 그 이어서 영상은 이제 마지막 국가 차원에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최종적으로 이 북한 핵 문제 관련해서 어떤 그 조치를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이런 데 관련해서 이제 말씀드리면서 전 북한 핵 문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